무엇이 올바른 애정관일까요? 보통은 연애를 거쳐 결혼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에게는 잘해주지만 시부모님은 홀대합니다. 내가 시댁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써야 해? 내 친부모도 아닌데 왜 효도해야 해? 시누이, 고모, 사촌은 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많아도 시댁은 나 몰라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더 넓은 시각에서 가정, 결혼,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집안 간의 일입니다. 물론 침대에서의 일은 부부 둘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 집안의 대표이자 각 집안의 대리인입니다. 여자 쪽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남편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두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고 남자친구는 강아지를 몹시 아낍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겠습니까? 감수하고 결혼해야죠. 보통은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아지 하나 때문에 결혼을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없을 때 강아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요? 아니요. 합법 여부를 떠나서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절대 아니죠. 남녀가 싸우다가 다치면 대개 여자를 동정합니다. 여자들이 더 약하니까요. 하지만 여성들 중에서도 교양 없는 여성들의 공격성, 포악성, 배타성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포용 못하고 결혼 생활을 망치곤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애를 지고지상하고 무엇보다 순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선행위입니까? 사랑이 자선사업입니까? 사랑이 수행입니까? 사랑이 해탈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상대방에게 신발과 먹을 것과 좋은 것들과 장미꽃과 모란꽃과 기타 등등 명품 시계를 사줘요 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상대의 집안 배경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돈과 정성을 투자하는 겁니다. 낚시와 마찬가지죠.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울 때는 원하는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끼워야 합니다. 그런 미끼를 끼워야 원하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얻기 위한 투자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순수한 사랑도 있을까요? 순수한 사랑도 있죠. 하지만 텅 빈 허공에도 사랑이 피어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신법사,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 젊은 아가씨가 멋진 남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면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외모요? 얼굴이 잘생겼겠죠. 대답이 너무 뻔하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겠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잘못을 하면 고치세요. 무엇에 끌린 걸까요? 차림새, 스타일, 뭘 타고 다니는지도 봐야겠죠. 자전거인지 스포츠카인지 오토바이인지 킥보드인지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지 분명 다 따져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 나쁘게 말해왔지만 막상 멋지게 빼입은 사람이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매너도 좋으면 더 그렇겠죠. 심장은 두근대겠지만 그래도 그 차에 타면 안 됩니다.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댄 것만으로도 이미 외도를 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사람들이 볼 때 안 따라가겠지만 모퉁이만 돌면 금세 쫓아갈 겁니다. 이미 마음이 동했으니까요. 처음에 못 따라간 이유는 주변에 지켜보는 눈과 도덕적인 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도덕적인 것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 냉큼 차에 올라탔을 겁니다. 늘 도덕적 금기를 지키겠습니다. 남자에게 몰래 먼저 가 뒤따라갈게 라고 속삭일 수도 있죠. 얼른 명함을 던져놓고 이따 전화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지도요. 사랑 자체의 의미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숭고한 무언가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고급차를 몰고 직업도 연봉도 최상급입니다. 알고 보니 인품도 훌륭합니다. 조건도 충분한데 인품까지 훌륭합니다. 게다가 외모도 출중하죠. 돈, 지위, 외모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미녀들을 마다하고 숨겨진 보석인 자신만 쫓아다닙니다. 스승님, 믿음이 좀 안 가는데요. 너무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음식 취향처럼 세상의 갖가지 요리 중에서 나라는 요리를 딱 하나 고른 거죠. 그럼 거절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미심쩍다고요? 본인 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오케이죠.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받아들여야죠. 혼인신고도 마치고 친정엄마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기회다 싶어 딸을 팔아치웠죠. 남편이 각진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각진이라고 하지 맙시다. 실명을 쓰니 듣기가 민망하군요. 괜찮습니다. 제 팔자가 그렇게 좋아진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아니 예를 든 건데도 그렇게 좋습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주세요. 각진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진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남자가 결혼한 지 한 달 후에 먼저 회사가 망했습니다. 몇천억짜리 회사가 파산하고 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청산 절차를 마치니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겼던 남편이 키 큰 뚱뚱보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확 쪄버렸죠. 스트레스를 못 참고 폭식한 탓에 살이 찐 겁니다. 집에 빚이 많아졌지만 빵 살 돈은 있었을 테니 먹고 또 먹다가 몸이 빵처럼 부풀었습니다. 게다가 일상대화도 힘들 만큼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죠. 게다가 치료비를 내가며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처럼 때를 씁니다. 아이를 달래던 남편을 달랩니다. 착하지? 엄마 말 듣자. 응? 사탕 사줄게. 얼른 가자. 남편을 애처럼 달래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는 엄마가 된 셈이죠. 남편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엄마가 아이 엉덩이를 토닥이며 잠을 재우듯이 남편을 달래 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겠죠. 게다가 빚까지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도 공유하지만 빚도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빚도 갚아야 하고 병든 남편을 간호해야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 남편을 돈 쓰고 애써가며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전생에 남편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멋지고 잘생겼지만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죠. 시청자분들 중에 이 남편과 재혼하고 싶은 중년 여성분이 계실까요? 만약 어느 날 이 남편이 주윤발처럼 어떤 계시를 받아서 쌍권총을 차고 카지노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돈을 따서 다시 억만장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얼른 이 남자를 붙잡아야죠. 게다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 남자를 넘겨받을 분 없습니까? 부인은 헌집 내놓듯이 말합니다. 원한다면 남편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년 헛고생했다 치겠습니다. 원하는 분 없나요? 생각 있는 분은 얼른 신청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까닭은 세상의 괴로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 애착에서 생겨나니 애착을 버리면 근심이 없다. 법구경 애욕품 4장.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인의 기분이 괜찮고 아주 즐거워 보이는 날에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분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제가 전생에 덕이 모자랐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을까요? 방금 제가 그 질문을 했었죠. 왜 첫눈에 반했을까요? 남편이 어디가 좋았나? 얼굴이 잘생겨서 좋았습니다. 남편분은 살이 좀 쪘지만 그래도 인물이 훤했습니다. 스포츠카에도 혹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스포츠카를 50대나 끌고 왔는데 30대가 최고급 롤스로이였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문에도 며칠 기사가 실렸죠. 그런데 저희의 파산 소식도 며칠이나 실리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만에 결혼했었나?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일주일 만에 약혼했어요. 그때는 부인도 이 남자와 당장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당시 남편이 어디가 좋았나? 잘생긴 외모요. 그것 말고는 재치도 있고 시도 잘 썼어요. 저한테 시를 써서 보내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그게 큰 키에 긴 다리 쌍꺼풀. 그게 무슨 시입니까? 몸이 건조하고 직설적인 단어들만 늘어놓은 거죠. 시인은 아니었나 봅니다. 시 때문에 설렌 건 아니었겠죠.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잘생겨 보이는 법입니다. 머리에 뭐를 잔뜩 바르니 번쩍번쩍 광이 나겠죠.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이 결혼 전에 커피를 사준 적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러 5성급 호텔로 데려갔답니다. 그 호텔에서 커피를 제일 잘 만드는 매니저가 직접 와서 약혼녀에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깔끔한 흰 장갑을 끼고 커피를 가져왔겠죠. 그런 옷차림과 분위기에 취했던 겁니다. 그 장면과 분위기에 취해서 황홀함을 느꼈었군요. 갑자기 공주님 대우를 받으니 남편이 정말 왕자님처럼 보였겠죠. 동화 속 백마탄 왕자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백마처럼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났죠. 말처럼 날쌔고 빠르고 비싼 차였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차 10대 값이면 본인 전 재산보다 비쌌고 남편이 찬 손목시계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보다 비쌌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건가 아니면 돈과 결혼한 건가? 둘 다였죠. 사실 그 돈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약속을 한 상대가 다음날 반신불수가 된다면 몇 년이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다음날 쫄딱 망해도 따라가겠습니까? 힘들지 않나? 힘들죠. 다른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화도 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진작에 식었습니다. 수발만 10년째인 거려. 부인의 말이 전부 옳습니다. 사랑이란 대체 뭘까요? 한없이 고상한 것일까요? 사랑의 바탕은 색과 상입니다. 먼저 상대 외모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 상대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이 남자가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상대가 누구든 똑같은 시를 써주고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달콤하게 들었을 뿐이죠.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상대방의 씀씀이, 옷차림, 고급차, 명품 옷, 레스토랑 이런 비싼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진심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심도 있지만 그 진심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온 지성 가운데 색입니다. 전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생김새는 물질일까요? 씀씀이는 물질일까요? 현금이 아닌 카드를 긁었을 때 단말기에 찍히는 숫자도 모두 다 물질입니다. 고급차는 물질일까요? 매니저가 타오는 커피는 물질일까요? 그 커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이 넘습니다. 밖에서 국산 커피를 마시면 한 잔에 2,000원인데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모두 다 이런 물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남편 대신 빚을 갚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모두의 비난을 듣습니다. 본인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자체는 고상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 사듯이 얻고 가지려고 사랑한다면 그건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죠. 남편이 예쁜 여자를 찾아 떠났는지 아내가 쓰러졌을 때 버렸는지만 보고 사랑을 판단하죠. 만약 계속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아내 혹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교양과 도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내나 남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은 본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재생명리와 같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죠.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은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반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반하는 것도 그 바탕은 물질적인 겁니다. 상대방 얼굴이 너무 못생겨도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외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이것도 물질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말솜씨가 좋아서 비비도 잘 맞춰주고 기분 좋은 말도 많이 해줍니다. 칭찬받아본 적 없는 내 외모도 예쁘다며 칭찬해줍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에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말 역시 물질입니다. 오온이라는 개념 중에서 전부 색에 속합니다. 색으로 인해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먼저 사랑이 생긴 후 그 다음 정이 생깁니다. 연인 간의 정과 가족 간의 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인 또는 가족 간의 정은 상대방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지위, 건강, 가치의 변화에 따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듣기 좋은 노래의 가사처럼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화시킨다는 말은 사랑을 가족 간의 정이나 우정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혀가 끊어질 염려가 있다. 42장경 22장.
간경화 같은 경우는 완치되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살아야 1, 2년밖에 못 살겠다.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내가 몸이 나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알고 점점 하는 것을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하고 팔기밖에 안 했는데 정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면은 바로 에너지가 쭉 차니까 정신과 몸을 같이 자연스럽게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거 못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서광원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치과 선생님들은 다 같아요. 네. 고개와 어깨와 허리가 트위스팅 되는 것 같아요. 기울어지고 척추 질환과 경추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 그 다음에 허리, 어깨, 그 다음에 감각 둔화, 손목 이렇게 다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긴장도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긴장이 많이 돼요. 근육이 과한 긴장. 피곤에 따른 이제 만성 피로. 공이 꽉 차 있을 땐 빵빵한데 이게 갑자기 바람이 쫙 빠져봐요. 일단 허하잖아요.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꼭 따라오는 게 관절과 손목과 목이 더 뻑뻑해요. 그럼 환자분 힘들게 보거든요. 기구를 시큰거려서 놓칠 때도 있었고 수술을 할 때 약간 뭐 이런 섬세한 동작이 필요해요. 내가 느낌을 알면서 해야 되는. 그럴 땐 톡톡톡 해야 되는데 이게 망치를 넣은 것처럼 되어버리면 할 때 툭툭이 되면 내가 0.5mm 가고 싶은데 1mm가 가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요. 어떤 때는 환자 보는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30% 정도 줄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직업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개선이 필요하다. 16년 전부터 증상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시간을 운동에 투자도 하고 헬스, PT도 받아보고 등산, 요가 같은 거 해봤는데 좋아지다가 말다가 그래서 조금씩 나빠지는 그런 단계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아파트 옆에 그늘 나무에서 혼자 해봤어요. 남들이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일걸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혼자 하러 갈 때도 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꽉 채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빵빵해진다 싶을 때는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근데 이 희한하게 윤활유가 돌아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 뻐걱대는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진짜. 옛날에 감각이 둔하던 게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진료보는 게 부담이 없잖아요. 어깨도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기구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없고요. 이제 감각이 둔해서 정밀도면이나 아니면은 섬세함이 떨어졌던 부분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환자를 좀 내용면에서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몸만 변하나요? 우울한 기분도 변하잖아요. 눈에 봐도 혈색이 틀려지잖아요. 활기가 틀려지고. 근데 신났죠? 몸과 정신이 같이 주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신과 몸을 같이 자연스럽게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팔기였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보물것처럼 그거 꼭 해야 되는 게 됐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게 하면 효과적인 건데 혼자 하는 게 부끄럽다는 걸 느꼈어요.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하다가 탁 트인 곳으로 갔어요. 2019년 8월 1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명, 2명 오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항시 도시는 분들이 10명, 11명은 돼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오신 분들 치면 한 40명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빠르신 분들은 진짜 뭐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바로 활력을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신기해졌어요. 진짜네? 진짜네? 저 연세 드신 분도 진짜 좋아지네? 그러면서 야, 오늘 여기 아팠던 게 안 아파? 그런 것들이 좀 새록새록 생기니까 재밌어요. 또 굉장히 좋아졌죠. 팔기하고는 너무 많이 좋아졌죠. 팔기덕을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김광조고요. 쭉 사업을 했었어요. 옷 만들어서 중국, 일본 쪽으로 수출 많이 했고, 강남에서 찜질방도 조금 했었고, 10여 년 전에 사업을 망하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그 심장약을 계속 먹으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대요. 지방간에 간경화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간경화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완치되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그 3개월 지나면서 나빠지지 않았나 봐요. 계속 약을 먹진 않고 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4월 초에 검사를 또 했는데 정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정상이 됐다고 그랬고, 그냥 유지만 돼도 좋은데 다시 정상이 됐다니까 놀랍죠. 또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보폭도 좁아지고 그랬는데 8개월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보폭이 다 젊을 때처럼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고 다리 힘도 생기고. 이제 파리공을 쭉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걷잖아요. 항상 꼴찌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걸었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젊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팔가 최고다라는. 지금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팔기를 전해주신 신푸디 종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转身방향 걷습니다. 이름은 구본청이고요.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첫 번째는 이게 심장병이 좀 있어, 부정맥이 좀 있어갖고 이게 빨리 뜰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 쪽에 가서 많이 쿵쿵쿵쿵 그래요. 어제 방문 닫듯이 쿵쿵쿵쿵쿵쿵 울려갖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아니야 한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나름대로 취하는데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그러냐고 어떻게 치료하고 시작하는 거 하는데 몸이 내 스스로 나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알고 점점 하는 것을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섰으면 아마 중풍 우울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죠. 예민해지게 되고 그냥 의욕이 없어져요. 무기력하게 되고. (2019년이죠) 이제 소개받게 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랑은 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동작도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억지로 하고 하는 느낌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 당시 때 체가 167이고 79면은 조금 살찔 정도인데 근데 이제 꾸준히 지금 해갖고 72kg가 됐어요. 심장 그 울리는 것들도 한 3개월 지나고 100일 지난 게 조금 괜찮아졌고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나간 게는 어느새 이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차피 아니었으면 이쪽이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아마 병원에 신세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면하게 해줘서 게 감사한 것이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의사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이제 생활하다가 환자들한테 좀 뭔가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 자그마한 통증이라든가 줄어들고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삶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크게 감사한 거예요.
목동 8개점의 정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경찰 공무원, 경찰서장을 5군데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술, 담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망쳤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은 건강 진단을 받잖아요.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용종, 혹이 나가지고 2개 떼내고 3개 떼내고 계속 이랬어요. 2년마다 제거하면서 떼내고 건강 받으면 용종이 생겨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건강 진단을 받으니까 췌장염이다. 췌장염인데 절제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 괜찮아졌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막 관절염 증세가 있고 어깨도 안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 증세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약이 후유증으로 생겨나더라고요. 무릎이 앉았다 일었으면 못 일었을 것 같고 이것도 짚으면 짚으면 아프고 이러는데 제가 팔개 이제 한 지가 2년 6개월 됐거든요. 다른 것을 안 하고 팔개밖에 안 했는데 특별히 아픈 것들은 사라지고. 그런데 요번에 이거 돌고 나서 하니까 용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기고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과 같은 생활이 아닌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으면은 또 남들한테 팍 되돌려주고 싶고 나도 진푸티 상사님처럼 촥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첫날 이거 좀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2년 6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겠죠? 이대 목동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한 2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팔괘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고 신묘하고, 제가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뻣뻣한 편이라 좀 아픈 편이었어요. 발이 힘이 없으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팔괘대공을 하면 발에 힘이 생기게 되니까 힘을 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파워풀하게 걸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는 하면은 바로 에너지가 쭉 차니까 아침부터 찌뿌두하게 시작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완성 피로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아주 개운하고 상쾌하게, 아주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 있죠. 상상 이상으로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느낌이 왔죠. 그 뭐라 그럴까, 하여간 저는 이제 한없는 매력을 이제 굉장히 빨리 느꼈죠. 퇴직한 다음에 제 개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쓰는 일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불면증도 좀 있었는데 요새 좀 잠이 잘 왔고 커피를 먹었더니 또 다시 잠이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바로바로 충전되는 걸 느끼고,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는가, 요새 화잘 안 냅니다. 그래서 만나면 항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요, 나무를 조금 한 20-30분만 돌면은 오늘은 정말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겠다. 저는 엄청난 그 행복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그 존경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반팔을 입고 발개를 하신다고. 그 겨울에 추운 날도 바람만 세게 안 불면은 하다가 몸이 더워져요. 이제 맨 겉옷을 벗어서 긴팔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더우면은 그것도 벗으면 이제 반팔이 되는 거죠. 오늘로 팔괘 313일차 신홍근이고요. 한의사입니다. 근데 그게
그게 바뀐 게 200일 넘어서 바뀐 것 같아요. 등 쪽이 우선 더워지고 배 가슴 쪽이 더워져가지고 그 훈훈한 느낌이 끝날 때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냥 그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가장 큰 거는 한 4, 5년 전보다 더 젊어진 느낌. 그러니까 소위 회춘이 된 느낌. 뭘 해도 피로하거나 지치는 게 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번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많이 걷기. 제주도 올레 트레킹을 보통 하루에 한 코스도 초보자는 힘든데 3코스를 하루에 뛴 거죠. 53km 했고 도보수로 한 67,000 정도. 근데 그날도 전혀 무리가 없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야, 다시 오늘 가서 걸어도 걷겠다는 그런 느낌. 덜 지친다는 거, 빨리 회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보는 가능하겠다는 게, 그래서 한번 그것도 테스트 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환갑이죠. 61세.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인생 전반전이 아직은 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후반전을 멋지게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원입니다. 나이는 76세, 정년퇴직하고 배가 나고 게을러지고 어깨가 아프고 쥐가 나고 손이 저리고 이렇게 앉으려면 털퍼덕 앉아야 돼. 이거 이렇게 내 무릎에 그 근력을 위해서 못 앉고. 이건 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제일 좋아지셨어요? 발에서 열이 화끈화끈하고 혈액순환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깨 아프고 뭐하고 무릎 하던 게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거 못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야 요거 봐라 요거 50일 되셨다면서요? 예? 52일. 그러니까 50일 예.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 팔개 내공을 걸을 수만 있으면 계속 참 정진하고 수련할 겁니다. GPD 종사님을 저는 뵌 적도 없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보신다면 참 아주 그냥 감사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수련하고 있습니다. 손이 따뜻하시네요? 손 되게 따뜻하다. 왜 이렇게 뜨끈뜨끈, 손이 뜨끈뜨끈하셔. 드디어 찾았다. 원래 따뜻한 남자였어요? 손이? 소원하던 거였어. 이 새로 오신 분이 4분 계시거든요. 아주머니들 특히 힘들 때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거 덕분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하게 됐죠. 가서 뭐 하시는데요?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근무 준비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지금